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박경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 타고 오셨죠, 교수님?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 예, 건강 신경 쓰시느라고 혹시나 트래픽 때문에? 아닙니다. 저기 안식년이고 해서 네. 제가 보통 교수들이 안식년이면 해외 나가는데 해외 안 나가도 뭔가 좀 안식년 티는 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학생처럼. 네, 티가 좀 나죠. 쉬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티가 나요.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주제가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한 건데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규제할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휴대전화로 본인을 인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네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네. 다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다량을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네. 그것을 이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이제 컴퓨터죠. 네, 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준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이제 불법이 됩니다. 예. 불법이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네, 네. 이게 그 본인 확인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네. 본인 확인 이제 신원 확인입니다. 뭐냐면 딱 컴퓨터 앞에서 항상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네. 문제인데. 내가 누구다라고 이제 입력을 한 거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려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입력한 사람이 네.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박경신이라고 치면은 정말 네. 박경신인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야 될 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주민번호를 네. 보통 이제 요구를 하고 네. 주민번호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번호를 그 주민번호의 사람이 박경신인지를 또 확인하려면 그 사업자들이 이제 확인을 네. 이제 해왔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축적하고 있는 주민번호하고 이름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을 네. 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신원 확인까지 해야 된다. 신원 확인까지 지금도 이제 신원 확인인데 네네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주민번호하고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유출이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사실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서는 SK 커뮤니케이션,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2천만, 3천만, 네. KT 같은 경우는 600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치면 막 5천만이 넘는 주민번호하고 이름이 이제 유출이 됐고, 네. 그것들이 지금 사실 중국 같은 데서 하나에 30원, 40원씩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그렇게 돼서 누구라도 그걸 사서 명의 도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게 이제 보통 청소년 보호법에서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보려면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제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건데 성인물이죠. 성인만 볼 수 있는 그렇죠. 성인물을 보려면은 성인 인증을 해라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주민번호만 넣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보여줬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실제로 그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라. 그냥 주민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해라.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방법이 휴대전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딱 집어넣으면 이 통사는 이제 저희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통사는 제 주민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를 만들 때 받아놓은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휴대폰 개통할 때 만든 그거 주민번호. 가지고 만들어준 휴대전화 번호로 너를 인증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통사들이 주민번호가 없으면 네. 제가 이름하고 제가 그냥 이름 넣고 네. 뭐 이제 제 전화번호 집어넣으면 제 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그걸 이제 입력해도 그건 그냥 내가 그 전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증만 되는 거지 예.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이 통사들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민번호까지 집어넣거나 이제 생년월일까지 이제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통사에서는 두 가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 그래서 이제 이 통사들이 예. 뭐랄까 여태까지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부모들 주민번호 이런 거 가지고 예. 청소년 예매층을 접속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으로 네. 부모가 부모의 핸드폰만 자녀들한테 뺏기지 않으면 뺏기지 그렇죠? 않고 뺏기지 않으면 살짝 몰래 쓰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메시지만 열어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런 if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통사들의 그 본인 확인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사들도 이제 인터넷 업체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제 거기도 법을 준수하려면은 자기네 시스템에 있는 그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성인들이 인증받아서 그쵸, 성인들이 보려면은 꼭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어딘가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사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사 서비스가 이 통사의 그 본인 확인 서비스가 신원 확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냥 도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떠오르고 뭐가 있죠. 먼저인가요, 교수님? 이거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요. 네네.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와 그런 정보들을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가 쉬워서 휴대전화 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간 건가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그게 딱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사들이 그 본인 확인의 어떤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왜냐하면 휴대폰 개통을 할 때 제가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주죠. 주고 휴대폰 개통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개통 안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부가 서비스 신청하거나 또 분실했다라고 신고할 때 무슨 뭐 외국 나갈 때 정지해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은 제 휴대폰을 습득했어도 제 이름을 제 주민번호를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주민번호나 이런 거를 주어서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암호처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박경신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부가 서비스 뭐 신청해주고 그런 용도도 있고 또 이제 아마도 또 하나 용도는 요금을 안 내면 이제 저를 찾아오기 위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필요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만 내면 자르면 되잖아요. 전화를 못 쓰게 하면 되는군요. 못 쓰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봐야 이제 한 달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주민번호 해킹 안 당하려고 이렇게 뭐 방화벽 치고 뭐 보안에 드는 비용보다 한 달치 그냥 안 받고 그냥 자르는 게 더 나을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리고 정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정보를 준 건데 지금 그 용도가 아니라 지금 이 통사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서 그쵸. 정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인증을 하고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나 네. 그 휴대전화 번호로 개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통사가 돈을 받아요? 이 통사가 돈을 받죠. 인터넷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예. 돈을 받든 안 받든 여튼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한다는 게 제가 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 제가 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다른 서비스를 다른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다른 서비스 업체한테 그 정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내가 편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안 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핵심을 딱 잘 짚으셨는데.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는 그 시스템을 안 원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예. 근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인터넷 업체 서비스 이 통사가 아닌 인터넷 업체 서비스 이용하는데 내가 그걸 쓸 수 있게 본인 확인을 하는데 이 통사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게 문제냐? 아니 도움이 싫다니까요. 도움이 싫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통사에서 저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유익한 서비스나 상품을 가진 마케팅 업체들이 저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업체에다가 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원치 않으실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와서 뭐 그 SK 커뮤니케이션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SK 커뮤니케이션스 아닙니다. SK 브로드밴드. 구하나로텔레콤에서 하나로텔레콤이 이제 브로드밴드 사업자죠. 브로드밴드 사업자에서 한 600만 명 되는 고객의 그 신상 정보하고 연락처를 마케팅 업체에다가 그 제공하고 돈을 주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최근 있었던 그 유출 사고는 그거네요. 이거는 사실 2008년도에 있었어요. 2008년. 최근에 있었던 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도 있고 법원 판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단했는데 이제 해킹 유출이 많이 있죠. 해킹 유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2008년도에 넘겨줄 때도 그게 다 고객들 좋으라고 넘겨준 거란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이런 유익한 서비스를 접해보라. 마케팅 업체들이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겠다고 넘겨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제일 싫던데요. 그래서 사람당 한 뭐 10만 원, 20만 원씩 그 지금 판결이 나와서 뭐 벌써 이미 지난달에 그 한 600만 명 중에 한 10,000명만 소송했는데 그래요? 그 피해 액수가 26억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600만 명이면 거의 600 곱해 보세요. 와. 전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엔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저한테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 동의 없이 하고 있는 거라는. 그냥 도와줬으면 돈 받지 말아야죠. 돈 받았으면 그냥 도와줬다고 할 수 법적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꼭 법적 해석은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 없이 이용하면. 저는 꼭 교수님한테는 법적 해석을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법대 교수님이어서. 그러면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보 유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이제 넘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통사는 제가 이제 뭐 구글 다음 네이버 사용할 때 입력한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휴대폰 인증번호를 이제 보내줄 텐데 나한테 휴대폰 인증번호 그 휴대폰에 입력한 주민번호와 이름하고 같은지 확인만 해주고 그 같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제 정보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속된 말로 찝찝해요. 편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통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민번호를 수집하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돈 받고 되니까. 계속 예. 수집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그리고 이 통사의 정보가 많으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고 그게 업체들도. 이제 또 해커들이 공격을 막 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KT도 잠깐만 600만 명. KT가 600만 명인가? 예. 잠깐 숫자가 헷갈린다. KT가 6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KT가 600만 명 네. 유출이 언제 됐었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통사들도 이렇게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는데 계속 이제 주민번호를 계속 수집하면 예. 해커들이 이제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민번호하고 이름 조합이 네. 30-40원에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팔려요. 다른 나라 쓸모가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해킹을 해서 판에서 팔거든요. 정보가 돈이라는 말이 그 말인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보를 돈으로 만드는 네. 이유가 있는데 그 네.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이 통사들이 또 개인정보 유출을 당하게 되면 예. 결국에는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주 이제 두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네. 이 통사 본인 확인에 전부 다 의지하게 돼 버리면 자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서 뭔가 핸드폰에 뭐 적혀 있는 정보라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 개인정보 몇 가지만 안다고 하면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 명의 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이 통사 본인 확인은 이제 길들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휴대전화 외에 배터리 빼보면 안에 그 코드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아이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위험이 지금 있는 거죠. 저의 바코드 같은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8월에 있는 위헌 판정은 어떤 거에 대한 그러면 위헌 판정인가요? 작년 8월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난국을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대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통사밖에 없고. 근데 이 통사가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고 이 난국을 그럼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위헌 판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본인 확인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이유가 본인 확인을 신원 확인을 자꾸 인터넷 서비스 이용할 때 하게 하면서 사실은 발생한 거라는 거죠. 뭐냐면 신원 확인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관련인데 조금 다른 문제인데 작년 위헌 결정 났던 게 이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쓰려면 반드시 명찰 달고 해야 된다. 인터넷에 글을 쓰려면 반드시 자기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어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또는 뭐 주민번호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본인 확인 수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본인 확인 수단이 주민번호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불법 정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추적되고 이런 게 싫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민번호와 이름을 통신사, 그러니까 업체들의 인터넷 업체 맡기는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어차피 나쁜 짓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명의 도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판정을 하는데 그 위헌 판정에 하면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로 드는 게. 자꾸 그렇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할 때 본인 확인하도록 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자꾸 그 신원 정보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귀하니까. 그렇죠. 축적을 해 놓고 있다가 해킹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여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하고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본인 확인 서비스 이제 하게 되면 네. 본인 확인을 신원 확인을 관문처럼 그거 해야 인터넷 서비스 하도록 하게 되면 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결국에는 사실은 신원 확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왜냐면 개인 정보 유출돼 버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 도용 막 할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본인 확인 서비스 때문에 예. 본인 확인 우리나라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아니 본인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 확인이 절차를? 의무화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이름은 값어치가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 이제 난국을 타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 확인을 이렇게 너무 강요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작년 위원 결정에 사실은 대강의 답은 담겨져 있다. 위헌 결정만 하고 대안은 제시 안 합니까? 대안은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대안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대안이라기보다도 이제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까지만 결정 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예. 헌재 결정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후적으로 네. 뭐 이제 임시 조치를 신청하거나 예. 정원 불법이니까 내려달라라거나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다. 이게 헌재 결정에 나옵니다. 예. 그 본인 휴대전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정보 제공하고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잖아요. 동의합니다 하고 동의 안 합니다는 왜 둡니까 거기에? 그 네모는 왜 있습니까? 거기 체크하면 가입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강요된 동의는 사실은 받으나 마나긴 한데. 네.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동의한 목적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개통할 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핸드폰 개통할 때 여러 칸이 있는데 그 중에 2칸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통사가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하려면 하나는 이거를 본인 확인 내가 지금 제공한 정보를 돈을 받고 인터넷 업체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체크를 네. 해야 그걸 본인 확인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주민번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이게 한 번 받으면 평생 안 바뀌는 거라서 지문처럼 네. 한 사람의 어떤 그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서 그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 주민번호를 돈 받고 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에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거 체크.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그거는 1차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거 싫으니까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이거 휴대전화 확인으로 본인 인증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이후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없고 회원 가입도 할 수 없고 하다못해 이메일 비밀번호를 내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해도 그거 다시 알아볼 수 없고 복잡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 강제적 아닙니까? 제가 국회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보 다 줘봐야 또 유출돼서 마케팅 업체에서 또 스팸 계속 받고 또 명의 도용 당하고 피싱 당하고 그래서 돈 빠져나가고. 이게 본인 확인 서비스 본인 확인 서비스라는 거를 하는 순간 이거를 다른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순간 다른 업체들이 다 거기에 의지하게 돼 버리면 그 본인 확인 업체만 털리면 이게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물처럼 지금 다 그렇죠. 엮여 있는 거잖아요.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네. 이런 법들, 물론 이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때가 있죠. 돈 주고 받을 때, 네. 이런 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으로 강제 안 해도 인터넷 업체들이 알아서 네.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데, 플러스 본인 확인을 또 이제 강제하는 법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제 청소년 보호법 문제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저하고 네, 의견이 갈릴 수가 안 맞을 있는데, 수도 있어요. 애엄마라서. 저도 애아빠긴 참 하죠. 물론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아직 휴대폰을 안 줬지만. 네. 그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법은 사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가 이거는 성인물, 이건 청소년물인지를 다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청소년물, 그러니까 성인물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다고 봐요. 예, 그 법은 문제 없습니다. 그 법은 문제 없는데 그 법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구현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배 사거나 술, 이것도 청소년 유해물이거든요. 매체물은 아니에요. 청소년 유해물이고 뭐 책이나 이런 것들도 청소년 유해물이다라고 되면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살려면 이제 신분증 내고 신분증에 이름 같은지 보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인 인증을 해라. 그래서 그때는 이 통사가 아니라 그냥 신용평가사 데이터베이스, 그 신용평가하는 업체는 그럼 어떻게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사용하냐, 뭐 그런 문제도 아마 좀 날카로운 시청자분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신용평가에 관한 이제 특별한 법이 있어서 뭐 더 관리가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하여간 조금 나중에 다시 좀 다뤄보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 인증만 해왔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으면 신평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만 딱 확인하면은 그냥 정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증발해 버리고 더 이상 뭐 정보를 인터넷 업체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안 되게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본인 확인까지 하라고 하게 되니까 이 통사를 통하거나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은 그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대면해서 하든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면 성인 인증만 과거처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청소년들이 이걸 보지 못하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는 기기들을 누가 사주나요? 부모들이 사주잖아요. 그 역할은 휴대폰도 컴퓨터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사줘요. 부모님들이 좀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요즘은 청소년 유해물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그거를 깔아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속을 할 때 반드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권장 방법으로 컴퓨터는 거실에 놓고 부모가 있을 때 함께 하는 걸로 그 룰을 정하라, 이런 권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컴퓨터에 그냥 깔을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애가 7살인데 제가 이제 비슷하시네. 회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유치원 갔다 와서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룰을 정했어요. 컴퓨터는 엄마가 오고 나서 키는 거다.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7살이어서. 잘 지키는 있대요. 잘 지키고 그렇죠.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커가면서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기술로 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필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성인들도 전부 다 본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이 이게 청소년 보호법이니까 청소년들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성인분은 못 보게 하라는 거니까 성인들도 전부 다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그 문제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었으면 청소년을 보호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후로 성인들을 또 인증하게 해가지고 정보 유출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렇죠. 낳고 있는 게 문제군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본인 확인을 이제 자꾸 하게 되니까 인터넷 업체들은 박경진이가 어떤 선정적인 어떤 성인물들을 봤는지 네. 데이터를 쫙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저는 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으로 네. 접근을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업체들은 익명으로 접근하도록 네. 해주고 싶어하죠. 익명으로 보여주고 싶어하죠. 근데 네. 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인터넷 업체 입장에서는 그 목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 보호하고 성인들은 그냥 성인이니까 좀 알아서 하게끔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플러스 문제가 뭐냐면 네. 인터넷 업체가 이통사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면 예. 그럼 이제 이통사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통사들은 더 큰 문제가 제가 여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한 정보가 다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통사들은 제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그 인터넷 서비스에서 뭘 봤는지 얼마나 오래 접속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이도저도 말고 내가 무엇 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고 보관한다는 자체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동통신사 내지는 그거 뭐라고 하나요? 브로드밴드나 뭐 이런 그 케이블 통신사 예에서 뭐 좋은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뭐를 이제 더 이용하겠냐, 뭐 이거 하면 소프트웨어도 뭐 더 좋아지고 컴퓨터도 빨라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다시 그럼 가입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뭐 전화번호하고 이거를 또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서비스도 싫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통사들이 그럼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여태 주민번호하고 이걸 이제 실명을 계속 수집해 와서 그런데 주민번호하고 실명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부터 사실은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통사들이 본인 확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되면 그럼 계속 해야 되니까 주민번호 실명 계속 필요하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잡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보면 안 그럴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민번호 이름까지 줘가면서 저 서비스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말씀드렸었나? 제가 지난주엔가 페이폰하고 뭐 그 얘기하시면 지지난주 버마 갔다 온 얘기 했었나요? 버마 가면 버마 가서 이 바닥이 그냥 모래바닥이고 천장이 그냥 야자수인 그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한국폰 들고 가서 지금 나 버마 폰 개통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디서 주섬주섬 그 유심 카드를 가서 와서 제가 한국 유심 카드 빼고 그거 끼니까 곧바로 버마 번호가 딱 되는 거예요. 버마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현지 번호가 있으니까 버마 현지 사람들한테 나한테 연락하라고 할 때 로밍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연락도 더 잘 되고 그 쾌감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개통하려면 주민번호 있어야 되고 뭐 신원 확인 다 해야 되니까 되고. 뭐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명의 변경 같은 거 해보세요. 명의 변경 복잡하던데. 아이패드 한번 명의 변경하는데 성인 두 사람이
주중에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에 대리점은 문 닫으니까 판매점은 또 안 된대요. 네. 개통해줬던 데는 또 안 된대요. 대리를 가지고 둘이 앉아서 30분을 앉아 있는데 이게 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실명제를 본인 확인이 불법인 것도 문제지만 본인 확인 서비스 이통사 본인 확인 서비스 불법인 것도 문제지만 이통사 본인 확인 서비스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이제 문제점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문제여서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게 문제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말이 좀 돌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싫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 소송하는 거 뭐라고 하죠? 집단 소송 할 수 있어요? 집단 소송을 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휴대전화 개통하거나 어디 새로운 회원 가입하거나 서비스 이용 동의하면요 그 한 하루 이틀 뒤부터 여지 없습니다. 스팸 전화, 스팸 메시지, 스팸 메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팸 메일만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본인 확인하고 등록할 때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거기는 뭐 스팸 들어오라고. 다른 메일은 위험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가입할 땐 그 메일 주소를 좋은 생각이시네요. 하는 거죠. 집단 소송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집단 소송이 좀 요원한 게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유출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요. 그러니까 근데 유출돼서 그런 건지. 그렇죠. 그리고 누가 유출시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좀 어려운데 이통사 본인 확인 같은 경우 어찌됐든 이제 내 그 정보를 다른 용도로 나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통사 본인 확인은 실제로 그냥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네이버 계정 같은 거 열어서 뭐 성인물 같은 거 이제 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본인 확인 요구를 할 때 본인 확인을 했는데 된다. 이건 뭐냐면 이 통사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틀림없이 이건 남용이다. 유출이 아니라 남용이다. 라고 해서 모여서 소송할 수도 있죠. 할 여지가 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송해가지고 교수님처럼 저도 숫자가 약해가지고 26억인가? 그러면 소송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출은 됐으나 많은 숫자 중에 10,000명만 다른 분들도 소송하셨는데 소송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다 합산을 안 해봤어요. 몇 명이나 하셨는지. 그러면 만약에 그 소송에서 빠진 사람이 나 빠졌어 나도 할래 이후에 소송하면 또 그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뭐 많이 일어나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건 그냥 일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그 10년 소멸시효가 10년일 거기 때문에 2008년에 SK 브로드밴드 건 그거는 이제 10년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글쎄 이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해 가면서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회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 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 또 그 업체에서도 사실 생각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휴대전화 요금 잘 받고 부가 서비스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돈이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 사회적으로 용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회로 보내드린다니까요. 오늘 자꾸만 그 얘기가 그쪽으로 가네요.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모든 소비자들이 지난주에도 뭐 저기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오늘 저희가 주거니 받거니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못하신 말씀 좀 그 본인 확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본인 확인이
필요한 때가 있고 안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든 건데 그거는 특히 이제 청소년 보호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결국에 인터넷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기술 먼 곳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 돈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자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 모두가 성인도 전부 다 합법적인 것들을 보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지금 우리 다 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 확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신원 정보 다 인터넷 업체들 가지게 되고 또 해커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본인 확인이 돼야 저 어떤 좋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 모여진 정보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엔 그게 다 유출돼 가지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더 자유롭게 이 성인물을 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본인 확인을 인터넷 할 때 본인 확인 요구해가지고 얻는 게 뭔지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이 셧다운제에 관해서도 언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게임 셧다운제가 있죠. 게임 셧다운제가 있는데 게임 셧다운제가 이제 뭔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뭐냐면 게임을 막 하다가 청소년 게임하다 딱 12시가 되면은 딱 창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해라. 성인 인증을 안 하면은 이제 게임이 그냥 거기서 딱 종료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외신에도 났던 건데 그 한국 그 스타크래프트 선수가 영국에서 막 같이 하다가 대회 중에 이제 셧다운이 됐다라는 이제 웃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셧다운제하고 이 셧다운제가 결국에 이제 본인 확인을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셧다운제도 본인 확인제 일종이죠.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냐면 애초에 게임을 성인물로 만들면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한번 성인 인증하고 12시 넘어서도 그냥 쭉 할 수가 있잖아요. 성인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 확인제죠. 성인물과 이제 그 청소년물을 나눠놔 가지고 게임을 나눠놔서 성인물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선 성인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면은 이미 성인인 거 아니까 12시에도 그냥 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게임물은 건전한 성인물도 건전한 건 맞습니다만 하여간 청소년물은 시작을 한 다음에 12시가 되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인지 인증하라. 근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성인인지 인증하라니 귀찮잖아요. 귀찮고 번거롭고 그러다가 게임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청소년물보다는 성인물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명의도용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12시 넘어서 이제 할 거 생각하면 어차피 명의도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성인물을 사지 왜 청소년물을 사냐. 성인물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성인인증하고 12시 넘어서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체들이 똑같은 게임도 성인물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규제를 만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거꾸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동통신사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와 인터넷 우리 사회 전반에 이게 꼬리를 물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을 낳는지까지도 쭉 이제 말이 조금 자꾸 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비슷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더 이제 문제점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업무가 청소년 보호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글쎄요, 여러분들 그 생각 깊이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본인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 문제가 이렇게 또 다른 정보 유출과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 오늘 저희와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박경신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